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또 궁금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같은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제 채널에서 주로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여쭤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군발 두통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발 두통 사실 저희 신경과 의사들한테는 약간 숙제 같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군발 두통 자체 통증은 너무너무 심한데 그 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병들 예를 들어서 편두통에 비해서는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발 두통 환자분들을 본다는 거는 저도 참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 되고는 하는데 김석재 원장님은 특별히 저보다 군발 두통 치료 환자 경험이 더 많으셔서 오늘 제가 군발 두통에 대한 경험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발 두통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군발 두통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군발두통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군발두통이라는 병이 이제 이 두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군발두통을 찾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환자들이 보통 거의 반전문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이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군발두통의 이제 군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 군자에다가 발생할 발자를 쓰는데, 이 군발두통은 두통이 특정 시기에 굉장히 몰아서 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군발이라고 하는 건데, 군발기에 들어서면은 한 4 주에서 8주, 보통 한두 달 정도 매일 거의 매일 아프게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아픈 건 아니고 그 두통 발작이 한번 생기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아주 강하게 아프고, 그게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제 그러니까 그 한두 달 정도 그냥 매일 아픈데 하루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아픈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통이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아픈데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통의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군발두통의 별명이 자살 두통이거든요. 실제로 군발두통 환자들 연구한 거 보면은 자살 사고는 굉장히 많고요. 자살 시도도 아파 가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정도로, 예,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환자가 이제 괴로운 이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발 두통 심하다 심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심한지 제 피부로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한 번은 저희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을 때 이제 군발 두통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음. 하루 한 한두 시간 정도 너무 심한 어택이 오셔 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너무 심해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3대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두통 중에 하나 이제 군발 두통이랑 요로결석이랑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산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만큼 심한 두통이 군발 두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발 두통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고 증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군발두통이 주로는 이게 이 군발두통하고 이 편두통이라는 병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서로 약간 뭐 사촌지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병이 생기는 어떤 그 병태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도 상당히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에서 이제 어떤 약이 개발되면 이제 또 군발두통에 갖다 다 써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은 성별부터 차이가 나죠. 예. 편두통은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뭐 음. 한 이제 비율로 치면은 뭐 한 7대 3 이 정도 비율을 잡는데, 군발두통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음. 그래서 90% 정도가 남성이고 10%가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 환자들의 그 나이대를 음. 보면은 정말 빠르면 10 대부터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늦은 분들은 40대 때 시작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군발두통이 이게 이제 보통 언제쯤 끝나냐면 한 50 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아까 얘기한 군발기가 1 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다가
그게 또 한 해 지나갔네? 2년 만에 왔네? 이번 5년 만에 왔네? 이러다가 이렇게 좀 없어지는데, 그래서 시작은 한 빠르면 10대, 늦으면 40대, 그리고 끝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은 좀 상당수는 좀 끝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의 이제 특징이 말씀드린 극심한 두통인데, 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쪽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의 이름을 정말 잘 져야 되는데, 한쪽만 아픈 게 그러면 편두통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편두통 환자에서 한쪽만 주구장창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뭐 될까 말까? 그 환자들도 어쩐 땐 한쪽, 어쩔 땐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발 두통은 거의 대부분 한쪽만 아파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그러니까 군발 두통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편두통인데, 그런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다 보니까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이 됐고, 이제 군발두통은 군발두통이 됐는데, 그래서 한쪽만 아프다. 보통 이제 앞쪽에서 막 뭐 눈을 막 파내는 것 같다, 막 찌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반 증상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통증 있는 쪽으로 뭐 눈물이 난다, 충혈이 된다, 그다음에 안검하스러워서 눈꺼풀이 좀 처진다, 콧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또 굉장히 좀 특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편두통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증상을 좀 잘 기억하시면, 본인 증상을 잘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발두통 환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군발두통, 저희 이제 좀 이제 군발두통을 진료를 경험이 있으면 진단이 어렵지 않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이 편두통으로만 알고 있는데 치료가 비슷하긴 한데, 특히 이제 군발기 초기에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고 안 하고 뭐 또 산소 치료도 있고, 그게 이제 통증 경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단순 편두통 약만 처방하면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제 거의 제일 친한,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거기도 이제 의사인데 군발두통인데 제가 몇 년간 진단을 못 해줬어요. 저도 그때 경험이 없던 시절이어서. 뭐 아프다 그러니까 뭐 근육이 아프겠지. 거기도 정형외과 의사여서 자기 그냥 목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단순 편두통, 심지어 뭐 이쪽에 다 뭐 보여서 무릎 떼는 수술까지 했는데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군발두통이었고, 지금은 조절이 잘 되거든요. 좀 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군발두통 진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김석재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좀 패턴이라든지 자율신경 증상, 이게 진단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군발두통의 이제 증상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진단 기준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지속 시간이 아닐까 네.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게 또 편두통하고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도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속 시간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전형적인 거는 이제 4 시간 이상, 그래서 72 시간 정도 이렇게 그 두통이 한번 생기면 그렇게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군발두통은 이제 4 시간을 안 넘고 대부분 이제 1-2 시간. 근데 이게 쪼끔 이제 환자들한테 질문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은 "군발두통 환자도 하루 종일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그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 세분을 해 보면은 정말 극심한 거, 죽을 것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보통 1 시간 전후고, 그 뒤에는 약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후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무거운 느낌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루 종일이라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아주 코어되는 그 아주 심한 증상들은 보통 4 시간은 넘는 경우는, 4 시간이 넘으면은 사실 군발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보통 1-2 시간 내에 이제 끝나는 게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술 마시면 아프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발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그날부터 군발 뭐 4주 정도 가는 군발통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잘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술이 정말 나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수울은 뭐 너무 군발두통에서는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군발두통 환자들이 군발기가 아닐 때 관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액일 땐 괜찮아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런데 군발기만 되면 술이 100%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군발기가 끝나갈 때 진짜 끝난 날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제 술을 먹어 보는 거죠. "술을 먹었는데 괜찮다. 아 그만 올해 지나갔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증상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박재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술이 그거를 유발을 시키냐, 사실 그거 잘 모르는데, 군발통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왜 생기는지.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단서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편두통하고 군발두통 둘 다 요즘에 이 두 가지 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물질로 우리가 지목하는 게 이제 CGRP라는 거잖아요. 뭐 칼시토닌진, 연관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군발두통도 그렇고 편두통도 그렇고 이 CGRP를 이제 타겟팅한 치료들을 많이 하거든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우리 병이 생길 때 이 특히 3차 신경계통, 우리 이제 뇌간 부위에 있는데 그 부위가 과민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스트레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유발 요인이 돼서 결국은 CGRP가 나와서 두통을 일으킨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군발두통은 그냥 CGRP가 시한폭탄처럼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한폭탄 같은 어떤 뇌 안에서 어떤 생체식의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부라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에 어떤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꼭 시한폭탄처럼 CGRP들이 뇌 안에서 정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술이 그 CGRP를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가정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술이 뭘 건드려 가지고 CGRP가 나오는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군발기일 때 술이 이 군발 두통 발작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음. 네. 네, 그 외에도 좀 군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피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편통과 좀 다른 점인데, 이게 예를 들어 편두통이면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카페인 피하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수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군발두통은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진짜 뇌 질환이고 시상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술은 확실한 유발 요인이고 뭐 일부 이제 흡연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요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거 이외에 뭐 이제 환자가 편도통처럼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한테 배우는데, 환자들 중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군발기 초기에 막 이제 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를 주면 좋아지는데, 사실 산소를 주면 왜 좋아지는지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산소를 주면 좋아지는데,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되려고 할 때 팔굽혀펴기를 한 100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은 두통이 없어진대요. 그것도 첫 한 1-2 주만. 이제 3주 정도 넘어가면 이제 이게 아마도 CGRP가 너무 강하게 나와 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뭐 그런 아주 그 이제 숨이 이제 턱에 닿을 정도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CGRP가 뿜어져 나온 거, 뿜어져서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거를 막아주는 건 산소 쪽이고, 터트리는 거는 술인데, 예,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계전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CGRP 조금 얘기만 더 하면은, CGRP가 딱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뇌 안에서 이렇게 막 작동을 하다가 씻겨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어떤 물질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그거는 한두 시간인 거죠. 왜냐면 군발두통이 한두 시간만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이쪽이 좀 연구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미난 경험이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푸시업 그러니까 팔 벌려 뛰기, PT 체조 이런 거 예예예예. 해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요. 근데 물론 그게 전혀 효과 없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온도에 너무 민감해서 이제 여름에 주로 생기는 분들, 겨울에 생기는 분들이 좀 계절성이 있어서 군발 두통은 예예. 여름에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잔다 이런 얘기도 음 하고, 음. 또 제 친구, 그 친구는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목을 꺾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 군발 두통이 왔을 때 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마사지하고 이렇게 꺾어줘서 딱 어떤 느낌이 쫒 하는 느낌이 들면 확 가라앉는다고 얘기를 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 경험상 이제 제 경험상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본인 증상에 맞춰서 뭔가 응급 대처하는 방법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되죠? 일단 치료를 이제 뭐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누면은 일단 아플 때 어떻게 통증을 가라앉힐 거냐. 지금 한두 시간 막 이제 죽겠는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트립탄인데 그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CGRP가 이 뇌혈관 그를 확장시켜 가지고 그 두통이 오는 거고, 트립탄은 이제 혈관을 이제 수축시켜서 이제 정상화시켜 가지고 두통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 트립탄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이제 수마트립탄이나 뭐 졸미트립탄, 좀 약간 쇼덱팅을 빨리 작용하는 약들 많이 쓰죠. 근데 문제가 이 우리나라에 이게 경구약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해외에는 뭐 인제 이렇게 자가 주사하는 것도 있고 쪼끔 빠르게 액션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형이 지금 먹는 약밖에 없어 가지고 먹는 약 아무리 빨라 봤자 뭐 효과는 한 30분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두통은 이미 피크로 왔는데 약은 아직 도움을 못 주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 군발 환자 중에 가끔 이제 자기 아는 경우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할까? 전조 증상 같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아 뒤가 좀 뻣뻣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때 먹으면은 본두통이 왔을 때 쪼끔 무난하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별로 추천한 방법은 아니지만 잘 때 생기는 분들, '이 시간에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에 그냥 먹는 거죠. 왜냐면 이 약이 먹으면은 효과가 그래도 몇 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고, 그래도 두통이 오면은 일어나서 또 먹고, 뭐 이런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뭐 변형된 방법을 환자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치료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거든요. 그 산소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뭐 군발인지 편도통이 쪼끔 헷갈릴 때 "산소했더니 좋아졌다." 이러면 이제 '군발두통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고 대부분 좋은데, 근데 이제 산소 치료는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가 산소 치료 얘기하면은 뭐 쿠팡에서 막 산소 캔 사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효과가 없고, 고유량, 그러니까 이 산소 그 통에서 나오는 그 산소를 분당 한 10 에서 15 리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유량의 산소를 마셔야 효과가 좋은데, 뭐 저도 원내 그 통을 구비를 해 놓고는 있는데 그거를 뭐 개별 환자들이 또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이제 설치해 놓는데도 한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돈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성인이 혼자 못 들 정도로 무거워요, 이 통이. 그래서 뭐 낮에 생기는 분들은 이게 또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밤에 자다 생긴 사람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낮에는 이제 뭐 물론 그거를 그 통에를 이제 이렇게 약간 일회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좀 산소 발생기도 이렇게 산소통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쪼끔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휴대하기가 쪼끔 애매해 가지고 그런 쪼끔 산소 치료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이제 뭐 진통제는 지금 뭐 어쨌든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트립탄 그리고 이제 산소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응급실 가서 이렇게 산소 치료 받기도 하는데 또 응급실 막상 가면 군발 두통을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소견서를 써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응급할 때 응급실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응급실 의사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요새는 많이들 아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혹시 진료를 받는 병원에 요청을 하셔서 미리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기 우리 트레이닝 받을 때 인턴 뭐 이럴 때 응급실에 이제 새벽에 있는데 환자 갑자기 뭐 들어와서 막 "산소 내놔." 그래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제 군발요통 환자들은 그거에 산소를 주면 너무 좋은 걸 이게 하는 게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약간 의사들이 또 뭐 해 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응급실은 특히 쪼끔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소견서 써 주고 그렇긴 하는데,
사실 뭐 응급실 몇 번 달려갈 거면 차라리 그냥 산소통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 한 금액이 뭐 다 이렇게 구비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사 놓으면은 산소를 충전하는 건 사실 비용 별로 안 되거든요. 그 통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군발통이 뭐 아쉽게도 이렇게 어쨌든 데리고 가 몇십 년을 데리고 갈 친구니까 특히 새벽에 조금 생기는 분들은 그냥 산소통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예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군발두통 자체가 덜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생기더라도 그 강도를 줄이고 또 군발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치료가 예방 치료가 되는데 네. 예방 치료를 이제 김석재 원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예방 치료는 지금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구약인데, 뭐 이제 많이 쓰는 약들이 뭐 베라파민이나 뭐 리튬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런 약들이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한데, 효과가 사실 이렇게 별로 그닥 좋진 않죠. 예, 진짜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이 다 군발두통 때 쓰는, 이제 최근에 나온 효과적인 약이 없었을 때 쓸 약이 없다 보니까 인제 이런 약들을 쓰고, 좀 경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래서 쓰는데, 저도 드리긴 하거든요. 뭐 리튬이나 뭐 베라팜을 이제 처방을 다 드리긴 하는데 아직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이제 하던 치료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건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주는 방법이 정맥 주사, 그다음에 먹는 약,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후두신경 차단술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에다 직접 스테로이드를 뿌려 주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군발 두통이 이번이 만약에 마지막 군발기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군발기는 이 환자에 있어서 전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매년 이거 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좀 고용량 쓰다 보면은 군발 두통 자체가 쪼끔 이상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규칙성이 있었는데 뭐 하루에 한두 번 생기고 뭐 한 4 주면 끝났는데, 스테로이드 쓰다 보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빈도가 는다, 엉뚱한 시간에 아프다, 끝날 때 되는데 안 끝난다, 막 약간 이런 식이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일 시점을 좀 못 잡고,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막 2 달, 3달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테로이드 부작용 나오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전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는 약도 거의 안 드리고 그냥 차단술을 1번 내지 2번 정도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CGRP 차단제를 제일 많이 하죠. 그 엠겔러티라는 약이 있는데, 군발두통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게 이제 요 갈카네주맙, 성분명 갈카네주맙,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품명은 엠겔러티인데, 엠겔러티가 그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CGRP가 정기적으로 뿜어넣어져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약은 CGRP 항체라고 하거든요. CGRP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정기적으로 막 100 개씩 200 개씩 나온다 치면은, 이 얘는 수비수를 그냥 미리 뿌려 놔 가지고 나와도 얘가 액션을 못 하게, 작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효과가 꽤나 좋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의 짚고 넘어갈 게 이게 용량 이슈가 있거든요. 그 임상 시험에서는 이게 300 밀리를 주는 게 임상 시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제형이 편도통 제형이라서 120 밀리밖에 없거든요. 120 밀리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2 개를 주면 240이 되고 3 개를 주면 360 인데, 지금 300 밀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240을 줘야 되나 360을 줘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포인트인데, 뭐 대부분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시는 분들 군발통을 치료할 때는 240 밀리 좀 안전하게 2 개를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 개를 줘서 저는 일 주일 정도 기다려 보고, 일 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안 잡힌다, 그러면 이분은 CGRP가 많이 나오는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로 하나를 더 드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최대 4 개까지는 더 줘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 개를 줬을 때 10 명의 환자가 오면 한 6-7명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뭐 빈도가 줄든 강도가 줄든 아예 없어지든 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3개 정도 주면 되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예, 뭐 그렇게 돼서 이건 4 개까지는 줘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 3개 정도에서 되면 되고 아니면은 또 왜냐하면 이게 군발통이 꼭 CGRP만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뭐 이제 다른 경로도 분명히 통증이 이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4개 뭐 어쨌든 그래서 뭐 2 개를 주든 3 개를 주든 엠겔러티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GRP 차단 주사가 정말 좋기는 한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용 문제가 맞습니다. 사실 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2대 맞으면 거진 60만 60만 원이죠. 원이니까 예. 참 그 비용 문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군발 두통 치료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항상 좀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예. 괴로운 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군발 두통 치료는 항상 좀 잘 됐고 빨리 이제 군발기가 끝나길 바라고 또 내년에는 군발기가 없길 바라는데 자연 경과가 이제 어떻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20대 초반에 시작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처음에 군발기를 하면 보통 이제 1 년에 1번 내지 2 번, 좀 운이 좋으면 2 년에 1번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평균적인 코스를 보면은 한 30 대에서 한 40대 가까이까지는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가다가 고 30 대에서 40대 넘어간 그쯤 되면은 이제 간격이 쪼끔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해가 넘어가고 뭐 그래서 2 년, 3 년, 5년 이렇게까지 벌어지다가 이제 좀 운이 좋으면 뭐 40대 그다음에 좀 운이 안 좀 이렇게 평균적이면 뭐 50 대, 60 대. 근데 사실 70 대에서도 생기는 분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끝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매년 그러다가 갑자기 딱 뿅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간격이 쪼끔씩 길어지면서 끝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자들에서 보였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천안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 계시는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군발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랑은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발 두통 너무 힘드실 텐데 부디 잘 관리하셔서 군발 두통이 덜 생기거나 또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